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몸은 없다. 필라테스 라이브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세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아. 진심으로 하는 줄 알고 제가 나 같이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진심이었어요. 네, 이게 타이밍을 제가 못 맞췄네요. 몰랐어요.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라서. 자, 이번에 그 뷰티풀 클래스를 진행하게 된 필라테스 강사 조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김소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뷰티풀에서 이제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지만 또 운동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홈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끌게요. 여기 끄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홈 트레이닝을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뷰티풀에서 좋은 클래스를 연다고 해서 이렇게 또 윤아 선생님이랑 저희가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는 이제 필라테스 운동적으로 좀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운동에 부가적으로 물리치료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김소망 선생님께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번에 신청을 통해서 많은 Q&A들이 이제 수집이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관심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Q&A부터 먼저 저희가 조금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Q&A가 저희가 뭐였죠? 네. 그 전에 일단은 저희 요 Q&A 진행하기에 앞서서 운동이랑 그리고 물리치료적인 이제 부분이랑 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운동센터에 있는 강사들은 있다 보면 허리 디스크라든지 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끔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사실상 치료를 요구하시는 분들은요, 운동센터가 아니라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시고 이제 좀 개선을 원하신다면 운동을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하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 치료를 진짜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도수치료라든지 정말 의료행위가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제 물리치료 센터에 이제 계시잖아요. 네네. 혹시 운동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받으시나요? 운동해도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환자분 케이스가 똑같은 디스크라도 어디까지 이제 전인지 그리고 또 어디가 터졌는지 어디 부분이 문제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조금 더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 뷰티풀 클래스에서는 이제 저희가 보편적인 내용으로 거의 질문에 대한 답들을 드릴 거라서 여러분들께 너무 이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궁금하신 점들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먼저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먼저 내 몸이 어떤지 확인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강사들도 그런 그 판정받은 내용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많은 운동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이제 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확실한 증빙 자료 같은 걸 가지고 오시면 조금 더 그 맞는 운동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Q&A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이게 질문이거든요. 일단은 물리치료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선생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상근 스트레칭이라는 자세를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상근 스트레칭 자체에서 이 동작을 다리를 당기는 동작에서 대부분 이제 고개를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들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 디스크 증상을 더 유발하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저리고 아픈 느낌이 더 들어서 아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최대한 고개를 바닥에 붙이시고 허리도 최대한 바닥에서 뜨지 않게 허리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그 동작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내가 상태가 더 나빠졌는지 아니면 조금 더 그냥 당겼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지 그 상태를 보시고 그런 느낌이 없으시면은 그 자세를 계속 스트레칭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 부분에 조금 더 그래도 더 자극이 온다 싶으면 저는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제 운동적인 관점에서도요, 보통 통증이 유발이 된 동작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가동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걸 권유해 드리고 있고요. 이상근 스트레칭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누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요. 다리를 4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몸통으로 다리를 끌어오는 동작을 말하는 건데 이 동작을 할 때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턱을 말씀하신 것처럼 턱을 너무 당기시게 되면 아무래도 늘리는 동작이다 보니까 통증이 안 그래도 있는데 턱까지 당겨 버리다 보니까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그 통증이 유발한다는 거는 내 몸이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라고 소리를 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 안 돼! 라고 제한을 또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다음 한번 그 스트레칭 한번 자세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해 보시고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백니가 있어서 자세를 잘 이게 무슨 말이죠? 자세를 잘 고쳐 아랫배와 백니가 있으신 분인데 자세를 이렇게 딱 잘 고치셔가지고 이분이 아랫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서 있으려 해도 어느새 가자미근이나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건데 가자미근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와 5분 이상 집안에 서 있기가 힘듭니다. 허벅지를 강화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일단 백니라는 게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게 다리라고 했었을 때 이게 무릎이에요. 보통 무릎은 우리가 이렇게 굽힘 작용을 하는데 무릎을 너무 과하게 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무릎 껍데기가 안쪽으로 말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태에서는 허벅지 앞쪽에 이제 무릎 앞쪽에 이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운동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이 허벅지 스트레칭을 많이 시킬 거예요. 다리를 뒤쪽으로 접어서 이제 풀어내는 스트레칭과 그리고 피로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풀어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칭이 끝나고 나면 강화해주는 동작으로 이제 허벅지 강화 동작 같은 뭐 스쿼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런지 동작으로 허벅지를 조금 더 강화해주는 그런 동작들로도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백니이신 분들은 사실 체형이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백니가 있으신 분들은 다리가 또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말려있는 뭐 X자형이라든지 아니면 또 O자 형태를 또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시니까요. 백니 교정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면 뭐 저 같은 운동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물리치료 센터를 방문하셔서 내 체형이 어디가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를 내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또 저희 물리치료 저희 이제 전공 서적에도 보면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뒤쪽 이제 근육 강화하고 앞쪽으로 좀 스트레칭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저희 이제 전공 서적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앞쪽에 있는 근육,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 이제 사두근을 많이 이제 근력 운동을 해라라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나이가 고령이신 분들 약간 좀 마비가 오신 그런 이제 걸을 때 힘드시고 다리를 이제 누르면서 걸으시는 분들이 백니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앞쪽 근육을 해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을 근육을 해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뒤쪽도 근육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도 맞고 앞쪽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을 더 한다고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뒤쪽을 더 한다고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앞, 뒤쪽 다 운동하셔도 되고요. 때마침 또 하고 나면 스트레칭 무조건 같이 좀 해주시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목 교정 부분도 이제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섰었을 때 발 아치가 바깥쪽으로 틀어나시는 분들은 내가 엄지발가락 쪽에 발바닥을 꾹 누르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무릎을 완전히 꽉 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무릎을 99%만 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 계실 때는 완전히 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99%만 폈다라는 생각으로 늘 서 계실 때는 그런 포지션으로 유지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 문제도 일단 이런 질문도 넘어가고요. 다음은 네, 요거를 볼게요. 척추 측만증이 있는 사람도 필라테스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이제 척추 측만증이 있으신 분들은 필라테스의 경우에는 재활 운동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내 몸이 척추 측만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필라테스 센터에 가시면은 웬만한 측만증은 구분이 가능하시긴 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병원으로 가셔서 엑스레이를
보시고 내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받고 오시는 거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고 오셨을 때 아무래도 강사 입장에서도 아, 이런 상태구나 하고 이제 시퀀스라든지 프로그램을 맞춰서 짜드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병원과 운동센터를 병행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운동으로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질문도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질문을 보자면 거북목 자가 진단 및 자가 치료 예방법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이번에 주제가 거북목과 이제 또 구분등, 라운드 숄더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이제 해보려고 주제를 잡았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이 조금 필요해서 운동 보여드리면서 할 거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허리 근력과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혹시 또 어떤 운동을 좀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허리랑 허벅지 근력을 동시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 힘이 안 든 운동은 없는데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의 방법은 허벅지 근력 강화 따로, 허리 근력 따로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좀 추천하는 편이지만 난 좀 동시다발로 같이 강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잘 아는 동작 중에서 런지 동작 있죠. 한쪽 다리는 앞쪽으로, 반대쪽 다리는 뒤쪽으로 최대한 멀리 보내서 무릎 굽히는 쪽은 허벅지 강화가 들어가고요.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해서 만세로 뻗치게 되면 허리에도 버티는 힘이 작용이 들어가면서 허벅지랑 그리고 하체 근력 강화가 동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동작들은 있겠지만 일단은 매트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요 방법인 것 같네요. 되게 또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또 아는 운동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시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유연성을 기르고 싶은데 쥐가 나거나 골반에서 뼈 소리가 나도 해당 스트레칭을 지속해야 하나요? 라는 또 질문이 왔어요. 제가 센터에 있을 때는요, 그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굳이 나의 가동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나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억지로 더 벌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몸이라는 건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증이 유발하면 나는 이걸 지금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벌리시는 건 굉장한 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연성 운동 같은 대체적으로 다리 찢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다리 찢기를 했었을 때 이렇게 좀 저린다, 쥐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더 늘리려고 발가락을 이렇게 꼼지락하고 쥐어 짜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런 힘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요런 힘을 좀 풀고 천천히 가셔야 되고, 유연성을 기르는 건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론상으로는 한 30분 정도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 3회 정도 하시면 보편적으로 한 3개월에서 길면은 6개월 정도에는 좀 가동성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당장 늘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너무 갑자기 또 훅 벌려버리면 근육 인대가 찢어진다라든지 사고 부상이 일어나니까 그 회복하는 도중에 그런 거는 가동 범위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천천히 조금씩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골반 소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리치료학 관점으로 좀 설명을 더 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골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이게 예를 들어 골반이라고 하면은 골반뼈 그리고 이제 고관절인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지금 허벅지에 있는 뼈가 이렇게 있어요. 이 뼈가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360도 돌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이 아이가 돌 때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찝히면서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이 뼈가 어그러져서 이 간격 사이를 유지해야 하는데 간격을 못 맞추고 한쪽으로 밀리면서 똑깍똑깍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기서 각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리를 뻗었을 때 여기서 들었는데 뚝 하고 소리가 났다. 그럼 좀 옆으로 벌려서 각도 조절을 좀 해서 해보시면 소리가 안 나는 범위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범위로 운동을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해주시고요. 이 케이스 좀 궁금하고 내가 왜 이 각도에서 소리가 나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일 좋은 건, 제가 지금 그 환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엑스레이 판독해 보시고,
아마 그런 분들은 좀 골반이 살짝 틀어있는 경우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마 엑스레이를 판독해 보시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보고 또 들어보시고 또 해보시면 아마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한번 전 내원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운동 쪽으로 서비스를 이제 좀 해드리는 직종이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제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요거 진행을 하면서 배우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아, 저도 운동 이런 부분에도 저도 좀 몰랐던 부분을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같이 배워가니까 좀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사전에 수집된 Q&A는 요 정도였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아까 저희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요거구나. 네, 한 개만 더 읽자면 제가 몸매가 완전 일자 몸매인데 필라테스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필라테스는 근육을 만드는 것보다 이쁘게 다져주는 데 효과가 있나요? 라고 또 질문해 주셨네요. 이런 주옥 같은 질문을 제가 빠뜨릴 뻔했네요. 자, 일단은 이제 몸매가 완전히 일자이신 분들은 보통 동양인 체형이 상체가 길죠. 여기 갈비대랑 골반 사이의 틈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자 몸이 많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갈비대를 뺄 수는 없죠. 물론 이제 뭐 약간 찌라시 같은 그런 걸 보면 네. 연예인들 중에서 갈비대를 뺐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덩치, 어깨를 키우고 엉덩이를 키우면서 S라인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로도 그게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일단은 제가 효과를 가장 많이 봤던 거는 필라테스의 흉곽 호흡은요, 넓은 흉통을 좀 좁혀주는데 효과적인 호흡이거든요. 일단 흉통, 덩치가 난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통 자체가 좀 큰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흉곽 호흡을 통해서 흉통을 조금 좁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어깨 운동, 무게를 조금 실는 동작들이라든지 등을 조금 키워주시면 요 상대적으로 위쪽 비율이 넓어지고, 그리고 엉덩이 운동으로 이제 특히 엉덩이 운동은 요거는 팁인데 무게를 조금 치셔야 해요. 무게를 조금 치셔서 엉덩이 운동으로 이렇게 벌크업 같이 이렇게 키워주시게 되면 약간 원하시는 비율 정도는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요 허리는 타고난 거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예, 운동을 내장 통해서 일단 그렇죠. 좀 키우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석하기도 힘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Q&A는 미리 받았던 Q&A 이제 답변은 끝이 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희가 주제가 이제 거북목과 둥근 등인데, 라운드 숄더인데, 이제 먼저 거북목부터 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제 거북목이라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목뼈가 일곱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일곱 개가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이렇게 굴곡이 져요. 이게 전면이라고 보면은 앞으로 봤을 때 목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굴곡이 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굴곡 진 면이 이렇게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굽혀진 게 조금 더 이렇게 이 면이 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이, 그리고 이제 귀가 저희 이제 옆에 봉우리, 어깨 봉우리를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 선을 넘어갔을 경우를 봤을 때도 여러분이 작아진다도 내가 거북목이구나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벽에 한번 기대해 보세요. 기대해 보셨을 때 딱 섰는데 내 뒤통수가 벽에 안 닿는다. 그럴 경우에는 진짜 엉덩이가 너무 크신 분들 아니고서는 거의 이제 거북목이라고 생각을 바로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작아진다는 좀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요즘 분들이 휴대폰이랑 노트북을 굉장히 많이 쓰시기 때문에 고개가 이제 거의 거북목을 가지고는 계세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이렇게 벽에 붙여 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투턱이 되시는 게 대부분이시거든요. 대부분은 지금 현재 거북목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다른 부분은 목이 커브를 안 타고 일직선으로 뻗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일자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턱을 당긴다기보다는 커브를 타서 올려주는 그런 동작으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 자체가 목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이 상보승모근이라는 근육이 긴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풀어주는 폼롤러라든지 마사지볼로 조금 풀어주시고 나서 턱을 당겨주는 운동, 뭐 밴드가 있으시다면 밴드를 뒤통수에 대고 당겨주신다든지, 뭐 아니면
없으시면 수건을 이용해서 뒤통수에 대고 턱은 당겨내고 수건을 앞쪽으로 밀어내는 운동으로 조금 잡아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좀 몇 가지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저희가 한번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오셨다고 해요. 게스트님 계시나요? 게스트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 게스트님 한번 모셔서 저희가 운동하는 걸 좀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럼 오늘의 바디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드릴게요. 네, 저는 부산에 사는 27살 청년 이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대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호님 모시고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매트에서 운동하는 걸 강사님이 좀 티칭을 좀 해드릴 건데 그래서 어떤 먼저 이제 중점으로 좀 해야 될지 먼저 좀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바로 오늘의 주제는 거북목이랑 라운드 숄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운동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매트로 이동해도 될까요? 네. 그쵸. 잘 보이시나요? 자,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오늘의 바디를 이제 봤었을 때, 지금 굉장히 라운드 숄더가 심합니다.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몸에 힘을 다 풀어주시고요. 그렇죠. 굉장했어. 방금 힘 다시 한번 풀어보실래요? 몸에 힘을 다시 한번 풀어보실래요? 몸에 힘을요? 네, 아까 전에 너무 그렇죠. 아니, 바른 자세에서. 아니, 몸에 잠깐 힘 풀어도 이렇게 계시길래 굉장히, 너무 심각한데. 깜짝 놀래가지고. 자, 우리 아까 전에 거북목이 어떻다고 했죠? 어깨 기준으로 했을 때 귓바퀴가 앞쪽으로 밀어져 있는 게 거북목의 증상이라고 했어요. 지금 봤었을 때, 지금 선을 그어봤었을 때는 그렇게 거북목이 심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라운드 숄더가 굉장히 심하신 분이거든요. 요런 분들은 정면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큰 가슴 근육이라고 해서 대흉근이 굉장히 타이트하면 이렇게 어깨가 말리는데 정면에서 체크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요, 손등이 옆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말려 있으신 분들은 손등이 앞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단은 앞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은. 자, 근육이 타이트해져 있어서 내가 말려 있는데, 얘네를 풀어주려면 계속 문질러서 열을 줘야 돼요. 열을 줘서 이제 풀어주시고 나서 좀 늘어졌다 하시면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고정을 시킬 때는 요 등 근육을 잡아주는 걸로 이제 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앞에 스트레칭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우리 왼쪽에 두시고, 그렇죠. 왼쪽에 두시고, 자, 옆으로 누우실 때는 왼쪽 팔 머리에 베고 옆으로 누우실게요. 자, 손바닥이 뒤쪽으로 가게. 그렇죠. 손바닥이 그렇죠. 그리고 어깨랑 엉덩이가 일직선상에 올 수 있도록 누우시고, 자, 무릎은 앞으로 90도 굽혀 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팔은 만세. 그렇죠. 자, 편하게 머리 베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자, 호흡 마시고, 그렇죠. 내쉬면서 요 앞에 있는 근육을 늘릴 거예요. 그대로 후 내쉬면서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힘을 툭 풀면서 뒤로 뉘는 게 아니라 뒤로 안테나 뽑듯이 뒤로 쭉 밀면서 당겨 주셔야 돼요. 지금 조금 통증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표정에서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대로 호흡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사실 가동 범위가 조금 더 커야 되는데 굉장히 타이트하신 분이라서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대로 호흡 마시고, 자, 내쉬면서 뒤로 빼. 그렇죠. 지금 한 이 정도는 와야지 와이파이가 탁 하고 터지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와이파이 한 칸 정도밖에 못 왔어. 그렇죠. 멀리 왔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호흡 마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뒤로 앤 백, 후. 그렇죠. 쭉 늘려주셔야 해요. 어깨랑 귀 사이는 멀어지도록 보내주시고, 그렇죠. 자, 돌아와요. 자, 우리가 가슴 근육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총 이제 가슴 근육, 작은 가슴 근육, 큰 가슴 근육으로 나뉘는데, 요 팔을 귀 쪽으로 좀 붙인 상태에서 뒤로 당기게 되면 여기가 바로 소흉근, 작은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범위가 됩니다. 그대로 쭉 밀어서, 그렇죠. 그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자, 어깨 힘 푸셔야 돼요. 그렇죠. 뒤로 백, 후. 그렇죠. 손바닥을 저 멀리 보내야 돼요. 자, 촉 하고 힘 풀면 안 돼요. 그대로 멀리 뻗쳐주시고. 그렇죠. 호흡하세요. 호흡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돌아왔다가 호흡 마시고 마지막 앤 뒤로 백 후. 그렇죠. 자, 요렇게 앞쪽에 가슴 근육을 늘려주셨다면, 자, 한쪽씩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양쪽 다 한 번씩 다 진행해 주시면 되고, 개수는 보편적으로 저는 한 5번을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2세트, 아니면 또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세트 정도 추천을 드릴게요. 일어나셔서 등을 잡아주는 이제 운동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앉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리 운동 아니었습니다. 예. 그대로 등을 잡아주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등을 조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뒤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자. 등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거를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딱 잡아주는 걸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아무 소도구 없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 팔을 그대로 디귿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가슴을 넓게 벌려주시는데 이때 가슴을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시선도 살짝 위로 그렇죠. 올려주신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를요. 등을 쪼아내러 갈 거예요. 뒤로 쪼아내러 갈 거예요. 자, 등을 뒤로 쪼아내요. 그렇죠. 옆으로 쪼아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시선 너무 많이 들었어. 그렇죠. 고개를 너무 많이 젖히게 되면 고개를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살짝 시선을 위쪽으로 가되, 그렇죠. 너무 그냥 힘을 툭 풀지 않는 정도로. 자, 이때 날개뼈 있죠. 여기 견갑골이 척추뼈를 잡으러 간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대로 호흡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후 하면서 당겨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그냥 팔만 이렇게 접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디귿자 만들어 볼게요. 요 90도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손바닥을 살짝 15도 정도 앞쪽으로 밀어볼게요. 그렇죠. 요 상태에서 등 쪽으로 팔꿈치를 당겨낼 거예요. 후.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슴이 앞쪽으로 밀리겠죠. 그러면은 더 여기 등 쪽이 척추뼈를 딱 잡으시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바로 돌아왔다가 난 조금 더 자극을 좀 세게 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약한 건 노란색이 보통 노란색이 제일 약하고요. 밴드 사실 때 그 강도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너무 체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노란색으로 사시고 보편적으로 저는 핑크색을 조금 추천합니다. 그냥 좋아하거든요. 자, 그대로 만세하셔서 자, 요 밴드 어깨 넓이로 잡아주실 거예요. 반 정도 잡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똑같아요. 고개는 살짝 시선 들어주시고 팔꿈치 당겨냈던 그 각도 그대로 당겨낼 거예요. 그렇죠. 스탑. 잠깐만요. 자, 올려냈다가 요 밴드 뒤쪽으로 보낼 거예요. 호흡 마시고 앤 후. 그렇죠. 지금 팔꿈치를 더 쪼아낼 거예요. 후. 훨씬 더 힘들죠. 그렇죠. 당겨내요. 더 당겨내서 다시 업 올려냈다가 호흡 마시고 다시 한번 뒤로 백 후. 이때 내가 고개를 앞으로 숙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요 팔을 뒤로 당겨내서 뒤로 밀어서 팔꿈치 만나러 가는 거지. 내가 고개를 숙여서 요 밴드를 넘기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다시 한번 업 마지막 다시 한번 등 쪼아낼게요. 앤 후. 평소에 등 운동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그게 느껴지나요? 네, 느껴지네요. 여기 근육이 얘네들이 그냥 그 손으로 만지는 해부학이네요. 그대로 앤 업 올라왔다가 그렇죠. 앤 차렷 돌아오시고 요렇게 라운드 숄더 교정 운동은 요 정도로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 계신 김에 이제 거북목 교정 운동 같이 드릴 건데 보여드릴 건데 앞에 거울 쪽 보실까요? 그렇죠.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일단 턱을 당겨내 볼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숙이기만 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자, 평소처럼 고기 살짝 앞으로 좀 가 있을 거예요. 척추는 길게 바르게 펴주신 상태에서, 자, 턱이 평소에는 다들 이렇게 조금 들려 있으실 거거든요. 요걸 당겨내서 뒤통수를 밀어내요. 뒤통수를 제 손을 밀어요. 그렇죠. 요 상태. 굉장한 일자가 됐네요. 그대로 살짝 풀어냈다가. 턱이 좀 많이 생기나요? 좀 보통 그래요. 보통.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라운드가 그렇게 그 거북목이 그렇게 심하신 편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긴 한데 라운드가 여기 거북목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바른 자세처럼은 보이는데 투턱이 생기는 게 싫어서 그냥 이 동작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목이 그러면 바로 잡히면 그런 분들이 늘 하시는 질문이 뭐였냐면 나 그러면 목이 바로 잡히면 늘 투턱으로 다녀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형태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만들어냈을 때 투턱이 생기는 거지 목이 바른 자세가 되면 오히려 더 예쁜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집에서 평소에 하실 수 있는 건 밴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밴드가 있을 때는 잡아주실까요? 머리 뒤통수를 감싸주시고요. 그렇죠. 자, 양손은 앞쪽으로 모아볼게요. 그렇죠.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는 포지션에서 아까처럼 턱은 당겨내면서 손은 앞으로 밀어주세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앞으로 상대적으로 숙여져 있는 목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살짝 풀었다가. 그렇죠.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수건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동작이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턱을 완전히 이렇게 굽혀내는 게 아니라 머리 뒤통수를 그대로 당겨내는 게 포인트예요. 한 번 더 마시고 그대로 후. 그렇죠. 요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어주시고. 자, 지금 이 동작 했을 때 어떠세요? 굉장히 다시 한번 좀 해볼까요? 방금 자세를 집중한다고 제 느낌을 전혀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하는 김에 네. 자, 거북목과 일자목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거북목은 커브를 돌면서 앞으로 빠져 있는 애들이고 일자목은 진짜 그냥 일직선을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북목처럼 앞으로 빠져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거북목과 일자목이 보통 같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일자목으로 앞으로 숙여져 있으신 분들은요, 무조건적으로 턱을 당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커브를 탈 수 있게 머리를 살짝 턱을 든 상태에서 뽑아 올려주는 동작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밴드보다는 자, 여기 손 깍지 끼고 목 뒤에 가져가 볼까요? 이 상태에서 턱을 살짝 드러내시고, 그렇죠. 여기서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위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손 깍지 낀 상태에서. 목 뒤로 가져가시고, 그렇죠. 자, 여기서 약간 손바닥으로 목을 올려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요런 느낌으로 그렇죠.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굉장히 평온하시네요. 표정이. 보이시나요? 자, 예. 호흡 마시면서 살짝 풀었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내쉬면서 위로 쭉 늘려줄 거예요. 그렇죠. 커브를 타지 못한 목이 커브를 조금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올려주시는 거예요. 턱은 너무 당기지 않도록 조금 더 들어줄게요. 그렇죠. 일자목인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거북목만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턱을 당겨서 뒤로, 뒤통수를 밀어주는 걸로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 풀어주시고, 자, 전체적인 이제 운동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서 필라테스의 호흡과 그리고 운동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 아마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Q&A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질문이 많이 없으시면 바로 이제 운동 보여드리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운동하는 거 보니까 되게 조금 힘들어 하시던데.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팅방에 뭐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처음 보기 시작했거든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얼른 채팅 기다리고 일단 있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더 받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거북목으로 인해 거북목 있으신 분들은 거의 약간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저희가 이제 여기 목뼈에서부터 갈비뼈 1번, 2번으로 연결된 근육이 이게 목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근육이 이제 세 개의 갈래로 나눠져 있거든요. 앞쪽, 뒤쪽, 앞쪽, 중간, 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자면 뒤쪽이 마지막 아이는 3번 아이는 거의 잡히질 않아요. 너무 심부 근육이라 잡히질 않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거북목의 상태이신 분들이 대부분 이 근육들이 너무 긴장이 됐어요. 과긴장이. 과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근육이 커지겠죠? 그 커지는데 그 1번과 2번 사이에 그 신경과 그리고 이제 혈관들이 눌리면서 다른 저린 통증까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목에 디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린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런 부분은 병원 가서 체크를 해봐야 하지만 일단 사각근이 가능성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열어두고 디스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아이는 저희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 쇄골뼈 있죠? 쇄골뼈 여기 옆을 만져보면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눌러봤을 때 아프다고 느끼는 딱 그 부위가 있거든요. 포인트 부분이. 갈비뼈 옆쪽에 만져봤을 때 움푹 들어간 부분을 꾹 눌러보면 탱글탱글 뭐가 걸리기도 하고 약간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 부위가 이제 사각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지그시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엄청 아프실 거예요. 거기를 좀 풀어주세요. 지그시 눌러만 놔도 풀어지거든요.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고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부분을 딱 컨택을 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운 상태에서 뒤로 젖혀보세요. 쭉. 이 상태에서 쭉 버티면 탱글탱글한 부분이 좀 더 타이트하게 만져져요. 그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서 쭉 하게 되면은 거기 더 아프실 거예요. 그 부분 쭉 누르면서 스트레치.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쪽이에요. 지금 제가 왼쪽으로 기울였죠? 오른쪽 여기 사각관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다시 한 번 더 반대쪽 아예 한번 만져주시고 아야 하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 컨택해 주시고 그대로 뒤로 쭉 젖혀주시면 탱글한 게 더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만져지거든요. 그 부분 쭉 눌러주면서 뒤로 살짝 고개 젖혀주시면서 꾹 눌러주세요. 굳이 안 비비셔도 되고 그냥 누르기만 하셔도 컨택이 되거든요. 이렇게만 좀 풀어주셔도 통증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알려주신 운동법도 하시고 이렇게 한번 이 앞에 있는 근육도 같이 풀어주면서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이제 통증이 좀 완화되고 또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질문이 있는지 제가 이제 설명해 주시는 동안 이제 앞에 있었던 질문들이랑 지금 올라오는 질문들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필라테스 하면 키가 크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일단은 뭐 지금 다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성인분들 기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척추가 S커브를 띄고 있는데 늘 중력의 힘을 받다 보니까 그 커브 띈 상태 그대로 이렇게 쪼그라들 수는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칭이 되면 이 척추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어 있던 게 펼쳐지면서 키가 한 1, 2cm 정도 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5cm, 10cm 요거는 양아치 수술이 아닌 이상 조금 예. 힘들다는. 수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핀 핀 박아서 박아서 여기 이제 무릎뼈 여기 안에 정말 네. 말씀드리면 놀랄 것 같은데 이게 뼈를 잘라서 그 아이의 그 안에 핀을 박고 그걸 이렇게 갑자기 내 뼈가 아니잖아요. 얘들이 놀래요. 그럼 옆에다가 다시 또 이제 핀을 여러 가지 박아서 계속 고정을 시켜놔요. 맞아요. 제가 설명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수술하고 나면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렇게 걷는다고. 진짜 커지긴 커지는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네,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렇죠. 척추를 일단 펴서 많이 해봤자 한 3cm 정말 그 층만이 있어가지고 네, 많이 쪼그라들어 자세가 있었던 너무 분들 많이 아니에요? 불균형하신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될 수 있어도 그 이상을 조금 더 바라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길이 생장은 끝이 났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머리 아플 때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그 두통을 유발하는 그 1위의 근육이 이제 상부 승모근입니다. 승모근 하면은 보통 여기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승모근이라는 요 그 근육은 등 전체에 이렇게 마름모꼴로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부 승모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 보는 요 부분을 말을 하는 건데, 그, 여기가 많이 발달이 되신 분들이 이제 신경을 눌린다거나 굉장히 뻐근하기 때문에 두통이 굉장히 유발이 많이 돼요. 그래서 늘려주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마사지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조금 완화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본 이제
승모근 굉장히 많이 발달되신 분들은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하냐면 그 삼각김밥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삼각김밥. 저도 처음 들어본 삼각김밥.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를 이제 여기 힘주면 지금 삼각김밥 돼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빨리 푸시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상복승모근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여기가 조금 긴장이 잘 되는 근육인 만큼 평소에 풀어주시는데 요렇게 주물러 주시는 것보다는 근육의 결 방향 그대로 문질러 주시는 게 더 좋아요. 특히나 여성분들 이렇게 발달된 거 되게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승모근 보톡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근육의 결 방향 그대로 문질러 주시는 거를 추천을 조금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마사지 꿀팁을 하나 드리면 선생님한테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손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 말대로 힘들어요. 이게 내 손가락 근육이 작기 때문에 얘들이 피로도를 빨리 느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덜 힘들고 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이제 혼자 할 수 없고 다른 분이 한번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팔을 얹으세요. 팔꿈치 이 아래 팔 쪽을 여기다 얹으세요. 그리고 여기 내 손에 그냥 정말 계란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지구대 생각으로 꽉 쥐지 마시고 요 정도 살짝 져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내 체중 살짝 앞으로 밀어주세요. 체중을 앞쪽으로 살짝 실어주신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 손바닥도 보여주고 손등 보여준다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근육결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문질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는 약간 나 아픈 거 잘 참는데 자 이러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내 체중 더 눌러주시면서 그대로 이렇게 진짜 아프시죠? 좀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한 근육이 이 목 뒷부분을 해서 옆으로 같이 크게 삼각형 모양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컨택 없으시면 좀 더 안쪽으로 잡아주셔서 그대로 잡고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옆으로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풀어주세요. 옆으로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이 뒤로 가면 살짝 여기서 앞쪽에 갔다 하면 살짝 뒤로 살짝 실은 상태에서 이 이제 받으시는 분이 앞으로 밀려가지 않고 이걸 제 손을 미세요라고 해요. 제가 한번 밀어주실게요. 몸을 밀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놔도 버티면서 그 뒷부분을 좀 더 눌러주세요. 밀어주세요. 그럼 아마 통증이 진짜 어마무시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받는 사람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진짜 내 체중 하나만 살짝 눌러서 그냥 여기다 돌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있으신 분이랑 좀 이렇게 해달라 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만족 진짜 하실 거예요. 서로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풀어주시는 방법도 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신용어 하나 나오겠네요. 승모가즘. 그게 무슨 뜻이죠?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집에서 한번 서로 좀 해줘 보세요. 정말 서로 진짜 좋을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 여기 많이 뭉쳐 있고 이제 단단해져 있을 거거든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뭐 고무줄 밴드 어디서 사는지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셨었는데 요즘에 다이소 가셔도 가볍게 구매는 가능하시고요. 조금 전문적인 거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조금 금액대 있는 브랜드들이 뜨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약간 가성비를 좀 따진 편이라서 그렇게까지 크게 돈들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끊어지면 다시 사면 전문적인 그 분들이 아니면 집에서 하실 정도면 그런 끈 이용하셔도 되고 아까 선생님 하실 때 뭐 이렇게 운동하셨는데 수건 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당기기만 하셔도 되니까 그것도 뭐좀 구매하기 좀 힘든 당장 몸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수건으로도 같이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폼롤러 를 이제 이용해서 뭐 거북목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궁금해 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폼롤러로는 스트레칭보다는 이제 거북목의 경우에는 좀 마사지가 조금 더 적합하거든요. 바로 누우셔서 목 뒤로 베셔서요. 그 목침처럼 베셔서 고개를 왔다 갔다 해보세요.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만 하셔도 이 후두가 엄청 아프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때려치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좀 참으시고 요거 이제 문질러 주셨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운동할 때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깨 쪽으로 내려서 이제 등을 좀 문질러 준 그런 동작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운동 총괄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 때 한번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문의 중에서 이제 두통 굉장히 많으신 분들 많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승모 풀어주는 동작들 많이 해주시면 좋고 여기서 또 질문이 있죠. 허리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건 지금 바로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이 운동 뒤에 좀 알려드릴까요?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자다가 일어났을 때 좀 개운하면요. 그냥 허리 근육의 피로도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칭 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앉아있을 때요. 그냥 이제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다가 일어났을 때 통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일단 병원으로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디스크 전조 증상이라든지 디스크이신 분들이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하신 분들은 그냥 두시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계속 아프신 분들은 일단은 병원을 바로 가세요. 요렇게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이렇게 물리치료적으로 보자면 제가 이렇게 자세를 좀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좀 크게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요즘 현대인이 좀 옆으로 가도 될까요? 거의 제가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내밀고 있는 자세처럼 보이게 이렇게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되면 눌리는 게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지금 허리. 제가 지금 이 자세에서 과하게만 보여줘도 제가 느껴지게 이쪽으로 지금 많이 눌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허리 커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더 빼버리고 누르게 되면 이 무게는 이렇게 빠지면서 허리 쪽으로 많이 가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저희가 용어로 이제 크로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X자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골반에서 봤을 때. X자로 봤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힘이 없는 곳, 약한 곳이 지금 복근, 배 쪽, 그리고 엉덩이, 이 뒤쪽에 있는 허벅지 뒷근육, 그리고 좀 더 여기서 강화가 되어 있는 애들이 여기 앞쪽, 허벅지와 배를 이어주는 이 앞쪽 근육이 타이트하고요.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이 근육도 타이트해져요.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의 뭐 기립근 쪽, 이런 애들이 타이트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말 그대로 쉽게 타이트한 애들은 풀어주세요. 그리고 약해진 애들은 강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셀프 운동으로 여기서 좀 힘들긴 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의 대부분 아까처럼 제가 표현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누웠을 때 허리가 바닥에서 손을 넣었을 때 많이 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허리를 손을 한번 넣어주시고요. 손을 넣고 허리로 눌러보세요. 내 손을 최대한. 그러면 골반이 움직이거든요. 골반 움직이는 거 느끼시면서 허리를 꾹 누르세요. 여기서 힘주기 버티기. 버티기 하게 되면 배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요. 버티기 10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다시 힘 빼주시고요. 한 번 더 허리 한번 꾹 눌러볼게요. 오케이. 이건 제가 하니까 좀 쉬울 수 있는데 저희 헬프맨 한 번만. 네. 저희 한 번만.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시고 다리는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세운 상태에서 제가 손 한번 넣어볼게요. 제 손이 그냥 쑥쑥 들어가거든요. 보시고 이렇게 일부러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편하게. 근데 이렇게 편하게 계신데도 제 손이 이렇게 잘 들어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제 손 한번 쭉 넣어주고, 자, 환자분, 자, 제 손 한번 허리를 꾹 눌러주세요. 꾹. 다시 힘 빼시고, 자, 허리 누를 때 다시 골반이 배 안으로 말린다는 느낌을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돌리시면서 허리 누르면 배에 힘이 쭉 들어가거든요. 지금 마이크가 너무 아파요. 마이크가 너무 아파요. 옆으로 좀 빼놓을게요. 다시 한 번 더 허리, 제 손 한번 꾹 눌러보세요. 더. 자, 여기서 호흡하세요. 후. 다시 숨 들이마시고, 후. 아니요. 숨 쉴 때도 계속 허리 누르세요. 배 한 번만 만져도 될까요? 네. 배 단단하게. 지금 단단하게 배에 힘 들어가시죠? 힘 들어가시죠? 계속 허리 누르세요. 호흡하시면서 10초 정도. 버티기. 힘 빼시고, 힘 빼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허리 꾹 눌러주세요. 더. 자, 골반 앞으로 당기시면서 허리 꾹 누르기. 배에 힘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했던 복근 쪽이 약했던 근육이 단단하게 유지가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엉덩이도 힘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약한 근육은 강하게, 강한 근육은 이제 풀어주면 되거든요? 요렇게만 해도 호흡하세요. 계속. 계속 호흡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호흡 참지 마시고 호흡 계속 하시면서 눌러주세요. 더 호흡하시면서 계속 호흡하시고요. 들이마시고 후. 10초 버티기. 계속 호흡하시고 호흡 들이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허리 누르기. 요거 힘 빼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컬업이나 이런 운동을 해도 됩니다. 다시 허리 누르기 만들어 볼까요? 제 손 없이. 자, 머리 뒤로 손 한번 깍지 껴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 올라올 건데 등 부분까지만 살짝 뗄게요.
살짝. 그렇죠. 내려갈 때도 허리 계속 누르면서 내려갈게요. 허리 누르면서 내려갈게요. 후.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세요. 내려가서도 힘 빼지 마시고 허리 누르면서 다시 올라올게요. 쭉. 천천히 내려가시고 계속 허리 누르면서 3번만 더 할게요. 한 번 더 허리 누르고 내려가시고 허리 계속 누르면서 2번만 더. 하나. 그렇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호흡하시면서 천천히 내려가시고 다 내려간 상태에서 허리 힘 빼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여러분들 밑몸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어떠세요? 훨씬 지금 어디 힘 많이 들어가요? 복근에 힘 많이 들어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시면 골반 교정 그리고 이제 골반이 많이 아까 제가 앞으로 나와 있다잖아요. 이 부분 같이 교정 가능하면서 코어 힘도 같이 키워지는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옆에 거울 서가지고 내 자세가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앞으로 돼 있나? 아니면 뒤로 더 빠져 있나? 근데 거의 대부분 저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환자분 중에서도 임상에 있으면서 지금 환자분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복부 비만 요즘 많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정말 더 궁금하다 싶으면 병원에 한번 내원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 상태이신 분들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저 운동 같이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크해 보시고 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시는 중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올라왔어요. 일자 척추에 좋은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요거 제가 마지막에 운동 총괄적으로 할 때 그때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일자 척추의 경우에는 보통 플랫백이라고 하죠. 이렇게 평평등. 요런 거 이제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요. 우리 허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뒤로 전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후만으로 골반이 만들어져 있는 그 경우에요.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평소에 잘 아는 스완이라는 동작을 조금 많이 하시죠. 요거 나중에 같이 필라테스 총괄적으로 할 때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Q&A는 제가 봤을 때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다시 이제 필라테스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오늘의 바디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라테스의 호흡은요, 흉곽 호흡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흉곽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 갈비뼈가 늘어났다가 쪼그라드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호흡해도 갈비뼈는 늘어났다가 쪼그라들었다가 요 동작이 작용이 되기는 해요. 근데 정확한 호흡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배꼽은 척추 쪽으로 납작하게 붙여서 그렇죠. 꽉 닫은 상태에서 호흡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어깨는 으쓱거리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요. 자, 배 잡은 상태에서 호흡 크게 마셔볼게요. 코로 마시고. 이때 갈비뼈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났다가 입으로 내쉴 거예요. 후 내쉬면 늘어난 갈비뼈가 쪼그라들면서 자, 살짝 부풀었던 복부도 더 많이 쪼아낼 거예요. 코르셋 쪼우듯이. 그렇죠. 자, 한 번 더 크게 마시고 코로 마십니다. 이때 어깨 들썩거리지, 긴장 조금 풀어주세요. 그렇죠. 후 내쉬면서 꽉 쪼아낼 거예요. 자, 필라테스에서는요, 힘을 쓰는 곳에서 호흡을 내쉬게 됩니다. 최대한 동작에서는 이렇게 호흡을 깊숙이 마셨다가 깊숙이 마신 호흡을 천천히 내쉬는 걸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그냥 이제 힘들다 보니까 코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호흡은 굉장히 필라테스의 운동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의 원리 중에 하나, 이제 척추 분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척추 분절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어떠세요? 내가 척추 하나하나 다 빼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다시 조립을 했겠지. 자, 옆으로 한번 보시고. 자, 롤 다운이라는 동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시게 되면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게 골반 넓이 11자로 서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게 될 건데요. 골반 넓이라는 건요, 우리 바깥쪽의 엉덩이가 아니라 여기 만져지는 뾰족한 그 ASIS라고 불리는 요 골반 뼈가 있습니다. 요게 골반이고요. 그대로 일직선으로 떨어뜨렸을 때 내 두 번째 발가락이 오면 거기가 골반 넓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은 골반이 좁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떨어뜨렸을 때 두 번째 발가락 요 정도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좁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상태에서
턱부터 당겨주시고요. 자, 롤다운 들어갑니다. 정수리가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정수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 여기에 실 하나씩 내달아서 단계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남성분들은 햄스트링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다리를 다 펴는 게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릎 살짝 접으셔서 내려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끝 바닥 터치가 되고 나면요. 자, 올라올 때도 롤업이기 때문에 척추 분절해서 올라오겠죠. 올라오실 때는요. 여기 마디마디에 실이 달려 있는데 이 실을 위에서 하나씩 위로, 점점 위로 당겨낼 거예요. 자, 배꼽부터 당겨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NC 마지막 정면. 요렇게 돌아오는 게 롤업. 다시 한번 롤다운 들어가 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정수리 바닥으로 떨어뜨려요.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살짝 굽혀서 더 바닥으로. 그렇죠. 손끝 바닥 터치. 자, 여기서 배꼽 계속 천장 쪽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자, 호흡 갈게요. 호흡만 갈게요. 호흡 마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늦감골, 갈비뼈 사이사이의 근육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자, 내쉬면서 후 늘어난 늦감골이 다시 좁아집니다. 복부 더 꽉 조아줄 거고요. 이때 올라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정면. 그렇죠. 자, 요게 스탠딩 롤다운 롤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앉아서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앉아서 롤다운 롤업이 들어갈 때는 복부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무릎 굽혀서 그대로 엉덩이 바닥 터치. 그렇죠. 발은 조금 더 앞쪽으로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양발 골반 넓이 11자. 그렇죠. 발바닥은 지금부터 뜨지 않아요. 자, 특히 엄지발가락 쪽에 발바닥이 많이 뜨게 될 건데 꾹 눌러주는 힘 계속 써주시고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해보실게요.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려 주시고 척추식은 바르게 펼쳐져 있는 상태에 자, 그대로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무릎 뒤로 손을 조금 가져가 볼게요. 근데 지금 엉덩이 너무 많이 붙이셨거든요. 조금만 뒤로 가볼까요? 그렇죠. 한 9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이제 손을 다리에 한 칸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복부 당겨서 뒤로 넘어갈 건데 일단은 무릎 뒤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무릎 뒤로 손바닥을 아래로 쓸어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쓸어 내리는 건 부드럽게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걸어 내려갈 거예요. 자, 복부 당기고 자, 여기 꼬리뼈, 허리, 등 순서대로 바닥으로 점 찍듯이 내려갑니다. 둘, 셋, 넷. 아우 마이크. 아. 느리게 써야 되는데. 그렇네요. 네. 자,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앤 다운. 후. 입으로 내쉬면서 셋, 넷, 다섯. 자, 발바닥 뜨지 않아요. 제가 아까 꾹 누르고 계시라고 했어요. 자, 골반 넓이. 그렇죠. 누르세요. 그대로 다운. 자, 손 이제 떼시고 손바닥은 바닥을 향해서 그대로 다운.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팔은 바닥이랑 평행 상태. 바닥을 터치하지 않아요. 손끝은 앞을 계속 밀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다 내려오시고 나면 앞으로 나란히 손바닥 서로 마주보고 턱부터 당기고 머리부터 띄워낼 거예요. 자, 그대로 머리부터 당기고 자,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하나, 둘, 더 끌어당겨요. 셋, 넷, 앤 정면. 척추 길게 펴주시고 자, 한 번만 더 내려가 볼게요. 근력이 그래도 조금 있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다리는 모으지 않아요. 그렇죠. 골반 넓이 11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이제 해볼게요. 그대로 쿵 하지 않아요. 그대로 점 찍듯이 내려갑니다. 배꼽부터 뒤로 당겨서 둘, 셋. 손바닥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쿵 하지 않아요. 쿵 하지 않아요. 그대로 꾹 내려가서 그렇죠. 천천히 다운. 그렇죠. 호흡 마시고 잠깐만요. 자, 내쉬면서 바로 올라올 거예요. 턱 당기고 둘, 셋, 넷. 밀어내요. 손바닥 밀어내면서 그렇죠. 배꼽이 지금 종이장을 딱 물고 있는 상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척추 길게 펴서 바로 앤 차렷.
요게 스탠딩 상태에서의 롤다운, 롤업이었어요. 자, 모든 동작은 아까 알려드렸던 그 호흡법과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오늘 그 주제가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이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운동 먼저 하고 플랫백의 일자 척추에 대한 운동 같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은 집에 폼롤러가 있으시다면 가장 좋은데 없으시다면 하나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이소 가셔도 5,000원, 단돈 5,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그 날개뼈 부분 쪽으로 해서 위아래 등 쪽을 푸는 운동을 했었는데요. 요 평소에 그 좀 많이 뭉쳐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마사지로 좀 많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목을 베고 한번 누워보실게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엉덩이 조금 더 앞쪽으로 붙여서, 그렇죠. 바로 누우셔서 목을 베고, 그렇죠. 자, 무릎은 늘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워주시는 게 허리에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뻗게 되면 허리가 굉장히 붕 뜨기 때문에 무릎은 접은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머리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오른쪽, 왼쪽. 손은 어떻게 손은 바닥으로 이제 터치하신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여기 좀 많이 뭉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의 바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뭉쳐 있진 않으신 것 같아요. 좀 보통은 엄청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풀어주시고, 여기 목 뒤를 풀어준 다음에 등 뒤쪽을 풀어주시면 이제 등 쪽은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북목의 경우는 풀어주고 그리고 당겨주는 운동 바로 이어서 갈게요. 일어나 보실게요.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해서, 그렇죠. 일어나셔서, 그렇죠. 자, 목에 자국 생겼어. 벌집 모양. 그래서 엠보의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은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뒤에 벌집이 생기거든요. 등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벌집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네, 요거 조심하시고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 당기는 운동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다음 동작 들어갈게요. 아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밴드는 노란색 밴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노란색 밴드 하신 분들은 한 3번 정도 접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수건 또는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뒤통수로 가져가 볼게요. 그쵸? 뒤통수요, 뒤통수. 목 뒤 말고 뒤통수. 그쵸? 자, 턱은 당기시면서 손은 앞으로 밀어내고,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쏠려 있는 목을 뒤쪽으로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주셨다가요. 호흡 마시고, 뒤로 백 후 당겨줘요. 그렇죠. 자, 목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숙여져 있는 거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세워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 마시고, and 후. 그렇죠.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져나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동작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 밴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복부 운동, 필라테스의 꽃 100라는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천천히 누워서, 그렇죠. 천천히 롤다운으로 내려가요. 손 앞으로 밀면서 척추 뒤로 하나, 둘, 셋, 넷, 쿵 하지 않게.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시면요. 다리는 테이블탑으로 세워줍니다. 테이블탑 하면은 허벅지랑 정강이 90도로 몸통으로 끌고 와요. 양쪽 다. 그렇죠. 이때 제가 90도라고 했는데 몸통이 기역, 니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은 붙여주시고 뒤꿈치도 꽉 붙여주세요. 자, 우리가 상체 컬업이라는 동작을 먼저 배우게 될 건데요.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자, 상복부의 힘으로 올라오시는데 이때 손바닥은 바닥을 눌러주면서 일으킬 거예요. 이때 바닥을 터치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팔이 바닥이랑 평행한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밀어내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자, 내쉬면서 앵컬 업, 후. 그렇죠. 요때 팔은 바닥이랑 평행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복부 운동 평소에 많이 하신 분 기준으로 요 정도 뜨는 건데, 다른 분들 아마 날개뼈 띄우는 게 아마 힘드실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버티고 계세요. 시선, 무릎 가운데 보시고. 그렇죠. 자, 호흡해요. 마시고, 후. 자, 입술을 왜 그렇게 움직여? 마시고, 후. 셋, 후. 자, 일단 한번 내려갈 거예요. 자, 앞으로 나란히로 바꾸면서 다운. 그렇죠. 자, 턱 당겨주시고. 자, 목 이렇게 뒤로 그렇죠. 꺾이면 안 돼. 자, 호흡 2번 하고 다시 올라올게요. 호흡 크게 마시고, 후.
둘에 마시고 후. 자, 세 번째 호흡에서 올라올 거예요. 자, 올라오면은 요 배꼽이 입이라 생각하고요. 이제 상체 올려냈을 때 요 입이 제 손가락을 앙 하고 물 거예요. 그대로 앵컬 업, 후. 그렇죠. 올려냈을 때 요 배꼽이 내 손가락을 물어야 돼. 그렇죠. 앙 하고 물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밀어내는 힘 쓰시면서 그대로 버텨요. 호흡 마시고 목에 힘 빼세요. 자, 이때 목 앞쪽이 긴장이 되시는 분들은 목을 더 뒤쪽으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목 뒤쪽이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긴장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대로 버텨내실 거고 손 앞으로 밀어내요. 그렇죠. 밀어내신 상태에서 자, 나 이거 좀 할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45도 일직선 뻗어냅니다. 호. 자, 뒤꿈치 꽉 붙여내시고 발등은 눌러주세요. 발끝 포인. 자, 엄지발가락 사이는 주먹 하나 정도 오픈. 엄지발가락 주먹, 엄지발가락에서 뒤꿈치 붙이고 V핏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계속 뻗어내셨다가 그렇죠. 고개 움직이면 안 돼요. 집중. 그대로 무릎 테이블탑으로 바꿔내면서 앤 다운. 앞으로 나란히. 그렇죠. 호흡 깊숙이 마셨다가 자, 호흡을 힘들다고 참고 계시면 안 되세요. 자, 호흡이라는 거는 내가 올라왔었을 때 힘드시겠지만 호흡 한 번 더 크게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더 앞쪽으로 밀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헌드레드 호흡이 들어갈 건데 헌드레드는 총 호흡을 100번 한다라고 해서 헌드레드예요. 자, 100번 하면 살짝 겁이 나실 건데 마시는 호흡 5번에 샴푸 짜듯이 손을 위아래로 흔들어 대실 거고요. 자, 내쉬는 호흡 5번에 손 위아래로 샴푸 짜듯이 펌핑질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주의사항은 몸통이 막 흔들리면 안 돼요. 앞뒤로만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그 힘으로 코어, 복부 코어에 더 강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힘드시니까 다리 뻗지 말고 테이블탑 상태에서 헌드레드 동작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이게 테이블탑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자, 테이블탑 상태에서 뒤꿈치는 꽉 붙여주시고 엄지발가락 사이는 주먹 하나로 띄워내시면 그래서 허벅지 안쪽에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뒤꿈치는 풀어내지 않도록 꽉 붙여주시고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는 손바닥 마주보고 있다가 일어나면 손바닥 바닥 쪽으로 돌려요. 자, 그대로 호흡 마시고 앵컬 업 후. 자, 샴푸 짜듯이 이제 같이 갈 거예요.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왜 내쉬기 맞아? 코로 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호흡을 이렇게 자 저는 쥐어짜라고 했던 거는 손뿐인데 왜 코를 쥐어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자, 올라오셨을 때 코로 5번 들이마시고요. 입으로 5번 내쉴 거예요. 그렇죠? 자, 코로 들이마실 때는 뭐 끊어서 들여 마시고요. 자, 내쉴 때도 끊어서 호흡을 내쉴 거예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깊은 한숨. 근데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함께 왔을 때 몸에 좋은 일이죠, 너무 몸에. 많은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일, 몸에 좋은 일. 자, 그대로 다리 테이블탑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죠. 허리 뜨지 않게 복부 계속 척추 눌러내세요. 이게 스쿱 상태입니다. 복부를 최대한 당긴 상태 유지. 그대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앵컬 업 후 올라오세요. 자,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셋, 둘, 셋, 넷, 다섯 후 넷, 둘, 셋, 넷, 다섯 후 다섯, 둘, 셋, 넷, 다섯 후 여섯, 둘, 셋, 넷, 다섯 후 일곱, 둘, 셋, 넷, 다섯 후 여덟, 둘, 셋, 넷, 다 돼가요. 조금만 더. 자, 다 돼가요. 들이마시고 후 아홉, 둘, 셋, 넷, 다섯 후 마지막으로 후 빨리 마지막이에요.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후 하면서 더 밀어내요. 후, 바로 다리 내려주시고 차렷. 자, 힘드신 분들은 한 번에 헌드레드를 진행 안 하셔도 되세요. 5번씩 끊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자 100번 다 한 번에 진행을 해봤어요. 지금 혹시나 내 목표치가 나는 도저히 10번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번까지만 일단은 채우시는 걸로 목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들이마시고를 이제 3번째까지 늘려보시고 그 다음에 50번 그 다음에 60, 70,
이제 100까지 다 채워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게 웜업 동작으로 많이 이용하는 몸에 열 올리는 필라테스 동작 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부를 먼저 잡아주셨으니까 아까 척추, 일자 척추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일자 척추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척추는 S커브를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S커브가 아니라 지금 일직선으로 꼿꼿하게 세워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냐면 허리가 이렇게 살짝 전방경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골반이 후방경사가 이루어지면서 편평등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은 엉덩이 운동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체 운동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체랑 엉덩이 운동 같이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등을 쪼아내는 동작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스트레칭 대표적으로 스완 동작이 있는데요. 한번 엎드려 보실까요? 그렇죠. 엎드리실 때는 그걸 이제 넣으셔도 되겠죠? 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엎치락 뒤치락을 이제 멘탈도 함께 하시는 걸로. 엎드리실 때는 손 가슴 옆에 두시고 완전히 엎드려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우리 매트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꼼지락해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갈게요. 그렇죠. 코끝 바닥에 다일락 말락 해주시고 발등은 매트 끝과 끝에 하나씩 넓게 벌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요 상태에서 그대로 호흡 마시고, 자, 팔꿈치는 옆이 아니라 옆구리에 딱 붙이신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가슴을 앞으로 뽑아내면서, 자, 그대로 상체 업, 팔꿈치 펴내면서 스톱.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자, 배꼽까지 일단 띄워내시는데, 요거 올리실 때요, 제일 먼저 많이들 하시는 동작은 어깨를 으쓱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걸치듯이 올라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끌어내리셔서 귀랑 어깨 사이 멀리 보내주시고, 등을 조금 더 쪼아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슴을 앞쪽으로 보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팔꿈치 옆구리 스치면서 다운. 둘, 셋, 넷. 코끝이 바닥에 다일락말락.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실 때 힘이 들어가는 곳은 내가 발등을 바닥에 꾹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 쪽에도 힘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팔로 올리기 때문에 팔뚝에도 힘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어깨는 으쓱거리지 않도록 끌어내리시도록 해주시고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그대로 앤 업, 가슴 앞쪽으로 뻗어내시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이제 조금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아이언맨 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불빛이 앞쪽에 쏘아질 수 있도록 뽑아내는 거예요. 가슴을 앞쪽으로 더 뻗어내면 뻗어낼수록 더 강력한 빛이 쏘아져요. 그렇죠. 자, 목에 힘을 빼시고 입술에도 힘 빼시고, 그렇죠. 호흡 마시고 더 가슴을 앞쪽으로 쭉 밀어내요. 후, 엉덩이에 힘 다 풀리면 허리 꺾여요. 그렇죠. 복부는 꼭 당기신 상태로 진행을 하셔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앤 다운.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우리 바깥쪽 엉덩이 운동 들어갈 거예요. 자, 팔 편하게 베주시고, 자, 클램쉘이라는 동작입니다. 조개 껍질에 입이 오픈됐다가 닫혔다라는 이제 표현에서 만들어진 동작이고요. 뒤꿈치는 붙이신 상태에서, 자, 다리의 위치는요, 엉덩이와 발 뒤꿈치가 한 일직선상에 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당겨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 한번 오픈 시켜 볼게요. 오픈. 그렇죠. 자, 지금 여기 엉덩이 바깥쪽에 자극이 들어올 거예요. 그대로 다운. 버텨주실 거예요. 10초 같은 5초를 진행을 해주시고, 자, 내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브릿지 동작까지 마무리 해주시는 게 중등근 동작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요 한쪽을 하시고 나면요, 반대쪽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천장 보고 바로 누워서 천장 보고 바로 누워서 손바닥은 바닥을 꾹 눌러주시고요. 손바닥은 바닥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자, 양발은 골반 넓이 정도로 오픈, 골반 넓이 정도로 오픈. 그렇죠. 여기에서 엉덩이 한번 쭉 꼬리뼈부터 말아서 한 칸씩 한 칸씩 올려볼 거예요. 꼬리뼈부터 말아서 그대로 엉덩이 업, 둘, 셋, 넷, 다섯, 스탑. 자, 요때 주의점은 너무 복부만 들어 올려가지고 무지개처럼 아치처럼 만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는 만들지 않아요. 요 어깨뼈로, 어깨뼈 안정화를 이용해서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무릎을 앞쪽으로 밀어낸 힘 쓰시면서 저 어깨에서 여기 무릎까지는 일직선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내려갈 때는 등부터 하나씩 분절해서 내려갈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자, 내려올 때는 우리 팬티 라인을 조금 더 접을 수 있도록 엉덩이 오리궁뎅이 만들듯이 뒤쪽으로 살짝 보내볼게요. 그렇죠. 그렇게 척추에, 골반의 중립을 맞춰서 끝낼 거예요. 마지막에 이 브릿지 동작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운동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내려오실게요. 이 소리가 자꾸 끊기고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 다시 한번 편집자 있나요 혹시? 예, 정리해서 다 짜집기해서 이제 올리는 걸로 하고 선생님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구간에서 또 끊겨버려가지고 약간 조금 아쉽게 됐네요. 예, 그쵸. 감질만 나게. 그래서 뭐 우리 다음 클래스도 이제 이어서 있죠. 네. 오늘 이제 필라테스의 수업은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하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뷰티풀 클래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석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2탄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고 또 저희가 정리해 놓은 영상도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